시간부터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배움 노래와 함께 오늘 수업 시작해 봅시다. 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국어 시간. 오늘의 배움 문제는 네모에 대해서 친구들과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을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숙이. 그렇지. 오늘은 교원 양성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이 교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시험 치더라도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원 양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매우 다양한데 1번이 정말 우리를 이해해주는 선생님, 인간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당연히 그 요소도 있겠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소통 능력이 뛰어난 교사.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다양한 역량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교과 역량, 융복합 역량.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학생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그런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해서 도전하고 탐험하고 이런 역량들을 좀 갖추어서 눈높이를 학생들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어떤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설 동의보감을 좋아하는데요. 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못 찾았으면 모르되 찾았거든 단 한 뿌리라도 이런 정성으로 키워야 한다. 한 뿌리 한 뿌리 그 잔뿌리도 닿지 않도록 하는 정성을 통해서 약효를 높인다고 하는 것처럼 교육도 아이들을 정성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역량 역시 교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교원 양성 그리고 선발 방식은 그 사범대나 교육대를 나와서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임용고사의 1차 시험을 지필고사를 치고요. 2차 고사는 수업시험과 면접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된 교사들은 어떤 교사들이냐 소위 말해서 공부를 잘하고 시험 잘 치고 면접 잘 보고 수업 시험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갖고 있는 공정성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적어도 지필고사를 통해서 교사들의 교과 역량들을 충분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2차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어떠한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지에 대한 기준들을 발표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교사들이 준비해 나가고 수업 시험과 면접을 훨씬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상담 능력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교사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교사들 뽑는 그 방식의 문제점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의 시험 시스템이 열정을 평가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간다면은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사들의 질적 수준은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훨씬 더 좋은 차세대의 교사들이 양성되고 선발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원 70%, 초중등학교 약 40% 정도가 MZ세대의 교사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선생님답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틀이 있습니다. 얘들아 수업 시간다 받아 적어! 반면에 이 MZ세대는 그 틀로부터 좀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다가 MZ세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따라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미래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와 이 제도가 같이 바꿔줘야만이 MZ세대들이 자기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현하면서 교육 변화를 선도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해서 자유로운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창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멀티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교사의 상위 하나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학교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역량들을 가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학교 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낼 것인가. 연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교사들 간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끼가 있고 역량 있는 교사들의 역량이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교직과는 관계없는 지나친 외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차단하는 순간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니까 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뭐 한 10% 정도는 실력이나 여러 가지 평판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교사들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노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해 줄 수 있는, 또 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끌어올려 줄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제도가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배척해내야 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높은 열망과 꿈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저렇게 번아웃 돼가지고 힘들어할까? 그런 그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면서 역량들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진되어 있는 역량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적극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정 안 되면은 뭐 정말 그 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연수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들도 줘서 자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게 안 되면은 나머지 이제 평가 시스템이 좀 더 정교화된다면은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그 퇴출돼야 될 사람들은 좀 정리해둘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낭만교사, 열정교사, 뭐 그렇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고 가장 신났던 한 해를 꼽으면은 교직에 발령받을 때 첫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똘망똘망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살아도 교사입니다. 교직은 천직이고 성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승에 대한 그 존경 여전히 전통적으로 남아있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고, 사실은 이 가르치고 배움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육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태도와 역량들을 갖추어서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저는 적극 권하도록 하겠습니다.